별거와 이혼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별거하고 이혼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문제점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문제가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거는 왜 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합니다. 뭔지 몰라. 어쨌든 여자는 상처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혼자 쉬고 싶은 거야. 그게 좀 따로따로 돼가지고 이제 아예 거주를 따로 해버리는 게 별거라 그랬잖아요. 힐링하겠다고. 그리고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아니지,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편해지려고.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해지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여자는 상처가 작용하는 거고 남자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부부들도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자면요 또 편해요. 생각보다 편해요. 또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상처가 있고 그 남자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편해. 옆에 뭐가 없는 것 같아. 허전해 막. 그러면 그 여자는 생각보다 상처가 없는 거고 그 남자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거의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실험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별거는 이 원인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뭐의 원인에서 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자기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스트레스가 없을 거다라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상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지금보다는 낫겠지 뭐. 이래서 이혼하는 게 원인은 간단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별거를 한다. 남자에게 스트레스 힐링이다. 힐링 됩니까? 별거 하는 사람들 한번 공통점이 뭡니까? 남자들 스트레스 좋아. 뭐예요? 들어가서 건전하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합니까? 주로 뭐합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거래요. 게임 안 하면 채팅하고 있고 이메일로 누군가랑 놀고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재밌고 즐거운 걸 하고 있거든요. 방 안에 짤막해가지고. 저는요 방은 분리가 안 되고요. 남편이 거실에서 자요. 그럼 거실에서 뭐예요? TV 틀어놓고 TV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뭘 합니까? TV 켜놓고 그냥 잔다니까요? 뭘 예요? 다 그래요. 원래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즐겁고 그냥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힐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즐겁고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지 혼자서 그냥. 자, 이 별거는 참 웃기게도 남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즐겁고 재밌는 게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게임을 한다든가 또 뭐를 합니까? 뭐 채팅을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즐겁고 재밌고 TV 시청을 하면서 아주 늘어지게 있다든가 또 진짜 별걸 다 해요. 별걸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재밌고 즐거운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별거 하는 사람들 공통점. 스트레스 힐링하려고 뭐를 해요? 바깥에서 술 엄청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왜? 어차피 같이 안 있으니까.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 알코올에 이제 연결해서 있는 사람. 친구 만나는 사람. 운동 좋아해가 맨날 운동 다니는 사람. 한시도 붙어있질 않아요. 집에. 왜? 이 스트레스 작용하는. 이 별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별거를 하게 되니까. 가정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자는 별거 하는 남자치고서 가정에 다정다감한 사람이 없어요. 주로 뭐 합니까? 와이프 신경 안 써요. 뭐 편안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편안하면서 여기 집은 편안하면 됩니다. 편안하면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곳이면 돼요. 대신 뭐를 해야 돼? 자기 즐겁고 재밌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게 게임 많이 하고요. 게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합니다. 별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나이 든 양반들은 기성세대라고 그러죠. 꼰대들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뭐합니까? 소파에 늘어지게 있어가지고 TV 보면서 채널 돌려가면서 스포츠 채널 나오면 그거 보면서 막 때려서 잘 돌리면 그냥 나고 재밌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운동한다든가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별걸 다 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관계 중독이에요. 이게 제일 재밌거든. 이게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여자예요. 남자한테는. 제일 재밌는 장난감이거든. 돌겠는 거야. 여기 한번 빠지면 이거 다 재미없어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남자에게 별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심리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심리 문제로부터 뭘로 갑니까? 심리 이제 장애를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를 할 때 나 오늘부터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죠. 남편 피곤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애들 데리고 어디 가자요? 애들 방에가 따로 자잖아. 별거잖아요. 벌써. 그죠? 각방 생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 내가 재울 테니까 너 딴 년이랑 자 알았지?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니죠. 점차 뭘로 갑니까? 자기 즐겁고 재밌는 걸로 갑니다. 왜? 와이프가 내 옆에 있는 게 재밌고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성이냐? 아니라니까요.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결국 뛰미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별거는. 수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외도 문제 때문에 남편 외도가 문제가 발생되기 전 단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있었나? 남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즐겁고 재밌는 거 어디서 했어요? 대부분들 밖에서 하죠. 밖에서. 그래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거기에 꽂혀 살고 있거나 운동에 꽂혀가지고 그냥 뭐 1박 2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집이 재미없어서 그래요. 집이 재밌고 즐거우면요 밖에 나가 뛰면도 안 나가요. 집이 안 재밌어. 별거는 아까 얘기했죠. 남자가 집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남자는 집에서는 재미와 즐거움을 전혀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 별거의 문제에서는 이 남자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집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자, 여자는 상처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별거 하는 때는. 그래서 귀찮아요. 피곤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여자는. 상처를 원래는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뭘 하면 돼요? 편안하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편안하면 돼요. 아무 일 없으면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집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상처 치료 됩니까? 상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거하는 사람들의 여자들은 상처 치료가 안 됩니다. 뭐만 됩니까? 상처가 쌓이기만 하죠. 그래서 별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자는 상처가 쌓이는 게 문제고 남자는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상처를 쌓아갑니다. 여기서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쌓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편하니까. 그런데 편안한 걸 조금만 깨트리면 엄청나게 불편해지잖아. 불편해지니까 빨리 편해지려고 해요. 그냥 무마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치료해야 뭐가 만들어져요? 여자는 이 상처를 치료해야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든. 그래서 굳이 미저고절 알아야 돼. 남편이 피곤하면 왜 피곤한지도 막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피곤해 보이거든. 원년이랑 놀다 와서 피곤한지 아니면 일 진짜 열심히 해서 피곤한지 알 이유가 없는 거야. 피곤하니까 얼른 재워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 편하려고요. 편하려고. 거기에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피곤한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별거가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별거는 남자의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해결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서 상처가 계속 쌓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바로 별거와 이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혼이에요. 이혼. 별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혼은. 자,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이혼은 남자는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해서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미래는 더 즐겁고 재밌을 거예요. 왜? 밖에 너무 재밌는 게 있으니까. 여기 즐겁고 재밌는 게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상처가 찌러져서 미래에 이거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 생기느냐? 남자는 스트레스의 원천을 딱 차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그마한 스트레스도 못 견뎌요. 힐링할 데가 없거든. 원천을 차단해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안 재밌으면 어떻게 할래, 이제? 안 재밌으면. 자, 별거일 때는 이 스트레스를 그나마도 혼자 있으면서 힐링이라도 해. 근데 여기는 안 재밌으면 못 견뎌요. 안 재밌어요. 자,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재밌겠죠. 그럼 밖에 나가서만 재밌어요. 밖에서만 재밌어요. 근데 바깥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밖에 못 나가면 안에서는 재미 자체를 아예 못 만들어요.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남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트레스의 원천을 차단하게 되면 이혼의 문제가 뭐냐, 남자에게는. 내가 돈 있고, 빽 있고, 뭐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갈 때, 그러면 밖에서 뭐를 합니까?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서 놀아주는 사람이 많아. 요거는 재밌어요. 요때까지는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나이가 들었던,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던,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잘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정체되거나 또는 타인보다 약간 낮아지거나 요런 위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안 놀아요. 그럼 재밌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 거야. 따라서 뭐냐면 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그 다음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는 들어올 거 아니야. 어디가 됐든 간에 1년 12달 호텔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는 없잖아요. 혼자의 시간을 딱 갖게 될 때 여기서 혼자의 시간이 있어요. 혼자의 시간을 못 견뎌요. 왜? 즐겁고 재밌질 않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힐링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 노는 거에만 집중이 됐지 나머지 혼자의 시간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남자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최소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서 세 달까지는 재밌어요. 밖에서 신나요. 근데 한 달에서 세 달 딱 지나고 나면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 굉장히 불행해져요. 삶 그 자체가. 여기는 문제가 불행이에요, 불행. 이 불행감을 느낀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게 강해지게 되면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혼을 하면 몇 개월 지나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놀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나마도. 왜? 혼자 있을 때 내일 놀면 돼 하면서 애써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게 남자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점을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뭐고 다 무너져요. 이걸 퍼다 줘야 되거든, 이쪽에다. 노는 쪽에다 퍼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싹 다 무너지게 되는 게 이혼의 수순이에요. 자, 문제는 남자는 그렇다 쳐. 여자는 상처에 관련된 게 원천 차단되면서 미래는 지금보다 낫겠지.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상처 치료가 아예 안 돼요. 왜? 자각이 안 되거든요. 왜? 이 자각, 상처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원천은 분리해버렸잖아. 분리하니까 상처를 기억해내는 것도 웃기잖아. 그 남자를, 그 전 남편을 기억해내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기억에서 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기억하는 거 싫어요. 기억하는 거 피해요. 그러면서 해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작용은 계속하는데 해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못 견디는 거야. 낫겠지. 그래서 뭐로 갑니까? 나은 걸로. 즐겁고 재밌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은 어딘가로 자꾸 몰입을 하려고 그래요. 어딘가로.
자꾸 몰입을 하려고 그래요. 일에 몰입이 됐든 뭐에 몰입이 됐든 어쨌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디로 많이 빠지냐면 대부분 중독증으로 많이 빠집니다. 일 중독에 빠지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취미의 중독으로 빠지든 운동 중독에 빠지든 무슨 중독이든 아무튼 중독에 빠져요. 그 중독의 맨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중독의 제일 중증이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상간녀 되는 거야. 여기는 애초부터 상간남이고 놀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별거일 때는 그나마도 아내는 뭡니까? 이 상처를 그냥 편안해요. 그냥 편안하게만 가려고 그래. 상처는 켜켜이 쌓이지만. 그런데 남자는 어쨌든 스트레스를 밖에서 해소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대놓고 가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잘 미친 듯이. 그래서 자기의 일도 모두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계속 이상하게 꼬여가요. 거기에 건강까지 나빠져요. 그래서 남자는 이혼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혼할 여자를 찾아요. 웃기게도. 재혼하면은 또 이렇게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고. 자기한테 조금만 안 맞으면 별거 하려고 들고 조금만 안 맞으면 이혼하려고 드는데요. 여자는 상처에 관련된 걸 좀 편안하게 있다가 아예 원천 차단시키자 해가지고 차단해서 미래가 낫겠지? 낫긴 몰라요. 즐겁고 재밌는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중독되죠. 아이들한테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일하다 말고도 뭐 애 좀 뭐 요만한 거 있다면 무조건 쫓아가야 돼.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아이를 거의 뭐 신격화 시켜놓고 살아가요. 그러다 만약에 그 아이가 결혼하면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뒤지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안 들면 부부 간섭, 섹스하는 횟수까지도 통제를 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랑 함께 자는 거요. 꼴 싫어서 못 봐요. 애 낳았으면 됐어 이제. 그런 각방 써. 막 이래요.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 견뎌요. 자기 남편이에요. 성만 없었다 뿐이지 자기 남편. 왜? 그 아이한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계 중독이라 그래 그거를. 관계 중독의 최악이 자식들한테 중독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중독되는 거거든. 자식한테 중독되면 성 빼놓고 나예요. 모든 다. 필요한 거는 싹 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관계 중독이 꼭 남녀 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의 공통점은 외부로 중독이 되던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중독이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아이들한테 중독되면 아이들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근데 엄마 본인은 몰라요. 왜? 그게 자기 삶이니까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상처가 그런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서 별거하고 이혼이 이러한 문제들을 양산하는구나. 이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